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글로벌 티처 유니버시티 예비교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 수업을 맡은 저는 루즈벨트 대학교 부교수 김병석입니다. 그리고 이 본 강의에 또 반 정도는 내셔널 루이스 유니버시티 고은경 교수께서 맡아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세션인데요. 제일 처음 우리가 이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이 과학 교육 방법론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교수 학습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제가 설명할 게 티칭 사이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학생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우선 몇 학년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학업 수준이 어떤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어떤 유닛 토픽인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잠시 이 티칭 사이클을 잠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골 세팅입니다. 이제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제 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을 세팅하고 나면 이 골을 완성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머테리얼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나오면 바로 페다고지, 여러분들이 학생들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하겠죠. 그 수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했는지 또 학생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나면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해서 평가를 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은 진짜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평가를 딱 해보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학생들이 반응이 엉망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리플렉션, 한번 내가 수업이 어떤 게 잘 됐고 또 어떤 게 안 됐는지 한번 다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차시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골 세팅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게 계속 이제 순환됩니다. 이게 교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잠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학습, 교수 활동, 내가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육 과정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교육 관련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주어져요. 정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 3개의 영역,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훨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what to teach,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클리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how to teach,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3개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 수업은 잘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수업을 할 때, 교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다 보면 가끔은 평가를 빠뜨려요. 평가는 평가고 이게 수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평가를 약간 등외시했다 그러면 평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학생들한테 모의 수업이죠. 이 마이크로 티칭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이 what to teach, 이 골하고 이 how to teach 이거하고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업 지도안 짜라 그러면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이 골을 막 세팅하는데 이제 보통 수업을 이제 계획을 할 때는 학생들이 우리 예비교사들이 어디에 많이 중점을 맞추냐 그러면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 활동에 빠지다 보면 가끔은 이 골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골하고 활동은 매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영역 잊지 마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3개의 영역이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골에 맞게 수업을 해야 되고 이 골과 이 수업에 맞게 또 평가를 해야 돼요. 또 평가는 또 엉뚱하게 딴 거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수업 지도안 얘기할 때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이제 중요한 게 what to teach, 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교육에 계시면은 이제 여러 과목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을 가르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중등 입장에서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니까 과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 과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과학 선생님이 될 텐데 첫 번째 질문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뭐 가르쳐? 과학 가르쳐. 그러면 과학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이란 무엇인가? 네, 3초간의 시간을 드렸는데요. 자, 과학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가끔은 이 질문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과학 선생님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뭘 가장 가르치고 싶은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를 막 떠오르실 거예요. 생물 쪽에는 뭐 진화론이라든지 뭐 광합성, 뭐 물리로 가면은 뭐 뉴턴의 법칙, 뭐 초등으로 가면은 뭐 날씨, 뭐 증발, 뭐 이런 거 막 나오겠죠. 자,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이론이나 법칙, 그 다음에 과학적 개념이 머릿속에 막 나오면 여러분들은 과학을 body of knowledge, 과학적 지식에 많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물화생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하면 물화생지. 물화생지 개념들을 막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우리가 과학을 가르칠 때 물화생지 개념만 가르칠 것인가? 프로세스하고 메소드. 어떻게 과학을 하는가? 라는 것도 중요하죠. 아, 맞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난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해보면 이거를 딱 얘기하면 이거 중요하죠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과학 시간에 뭘 가르칠 것이냐 과학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보통 이거 빠뜨려요. 이거는 그건 저도 아는데 라고 하면서 빠뜨려. 근데 이제 보통 과학적 지식에만 많이 포커스를 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신념과도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나는 과학적 지식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과학을 하는가, 과학적 방법, 과학적 태도 이게 더 중요하고 과학적 소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이걸 더 중점적으로 가르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도 찾고 어떤 과학적으로 이거를 사고하는 방식에 초점을 더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차시에 과학교육과정을 이제 미국 과학교육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은경 교수님께서 과학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과학의 본성입니다. 과학의 본성이 뭐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전공이 과학교육에서도 과학의 본성이고 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미국 과학교육 과정에서도 그 어펜딕스 부록에 이제 과학의 본성에 관련돼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따가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했을 때 우선 과학적 지식, 그리고 과학적 방법, 그리고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은 과학의 지식에 대한 약간 초인지적인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이 과학의 본성입니다. 자, 이거는 뭐 잠시 제껴둔다 하더라도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갖고 가셔야 다음 차시 그 교육과정 봤을 때 이래서 이게 있구나 라는 게 명확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바디 오브 날리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초등에서는 이제 피지컬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이렇게 나누고 중등에서는 보통 물화생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과학적 개념, 그리고 과학적 법칙, 그다음에 과학적 이론 넘어가고요. 프로세스 앤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사전 지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ways of knowing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ways 복수를 썼잖아요. 우리가 이 질문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과학자들이 우리 이 자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이게 큰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 방법인데 가끔은 우리가 오개념으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 The Scientific Method, The Scientific Method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실험 있죠. 대조군과 실험군 나눠서 하는 과학적 실험을 그걸 과학적 방법 이렇게만 하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생물 쪽에서는 필드 나가잖아요. 거기서는 실험이 안 되잖아요. 가서 대조군하고 실험군에서 실험이 안 되는 것처럼 Ways of Knowing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과학적 탐구, 특히 이제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텐데요. Scientific experiment, 여기 실험하게 되면 실험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가설을 세우고 대조군하고 이제 실험군 이렇게 나눠서 컨트롤하고 변이 통제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험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탐구란 말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었죠. 과학 교육에서는. 탐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탐구가 무엇인가? 우리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교사 분들한테 누군가 물어보면 또 막 거창하게 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뭐 호기심, 탐구, 뭐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호기심이 발생하면 뭘 합니까? 항상 궁금한 게 생겨요.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questioning. 질문이 없으면 연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또 이게 석사, 박사 논문 하시는 분도 이게 수업 듣는지 모르겠지만 석사 논문, 박사 다 보십시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연구 주제, 연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탐구라는 것이죠. 이게 쉽죠? 질문이 있고 그 답을 찾는 게 탐구다. 잊지 마십시오. 예, 질문과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 탐구를 우리가 scientific 하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중요한 게 이제 evidence based answer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막 하다 보면 데이터를 막 수집하잖아요. 데이터를 왜 수집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연구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해야지. 왜? 연구니까. 그게 아니죠. 연구, 질문, 주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에비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empirical evidence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얻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만드는 거는 뭐냐면 evidence based explanation and answer를 했을 때 우리가 과학적이다. 그럼 수업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데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근거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도 타당하다, 과학적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타당하냐,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예, 증거를 갖고 대답을 했을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잊지 마십시오. 이거 두 개만 이제 아시면 여러분들이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정리가 쉽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게 이게 아주 뭐 팬시하고 대단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의 그 인지 활동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요. 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시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탁 켰어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왜 이러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겠죠? 예, 뭔가를 왜 하려고 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질문이 있어요.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이게 질문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게 빠릅니다. 생각하는 게. 순간적으로 정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tentative answers, 그러니까 이제 가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전인가? 전구가 나갔나? 아니면 이거 전구 이게 플러그를 안 꼽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 정전인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전인가? 그럼 여러분 아마 싹 돌아볼 겁니다. 딴 집들 어떻게 하나? 딴 집들 불도 다 꺼져 있어. 이 동네에 불 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늘 일상 하는 거예요. 근데 딴 집은 다 불 켜져 있어. 그러면 이게 정전은 아닌데 동네가 이게 정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구가 나갔나?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다른 스위치 켜잖아요. 이게 마루 말고 방에 있는 것도 켜볼 거 아니에요. 방에 있는 건 켜져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예요? 집에 정전이 됐다는 게 아니라
아, 전과 나갔나 보다. 그래서 전구를 또 바꿔서 달아보잖아요. 역시 전과 나갔네. 왜 나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과학적 탐구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그 탐구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 소양을 가르쳐 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탐구라는 게 뭔가 대단한 건 아니다. 쉬운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과학의 본성이 또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아는 게 무엇인가, 이게 진실인가, 이런 것들한테 인신론적인 대답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학적 지식이 이게 기존에 있는 문헌들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거 과학적 지식이 아주 절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임시적인 사실인가? 지금은 사실 같은데 나중에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이 발견되는 건지, 원래 그 과학적 어떤 사실이란 게 우리가 딱 해서 발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구성해 나가는 것인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 자연에 펼쳐져 있는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지 이게 인신론적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다 관찰 가능한 과학적 사실인지 아니면 추론적인 것인지 그리고 과학적 사실이 아주 객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한 주관적인 것인지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이게 비슷합니다. 이게 스태틱하다는 거는 계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evolving 한다는 것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 볼 미국 과학교육 과정에서도 보면 뭐라고 쓰냐면 Science is a human endeavor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우리 인간의 어떤 창의성, imagination, 상상력 그리고 추론의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과학 교육 과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게 좀 낯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액티비티 미스테리 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튜브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게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가 있다 치면 관찰을 해보자 그러잖아요. 관찰. 우리 초등에서는 또 이제 중등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초등 입장에서는 애들이 관찰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감각, 오감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오감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이제 관찰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관찰. 자,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What's your observation?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여기 로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하실 거고 여기 이게 덕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거 회색 덕테이프 이게 있다. 여기 매듭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황토색 뭐다. 여기는 하얀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를 막 얘기하겠죠? 예, 그게 이제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당연히 냄새야 별로 안 나요. 종이 냄새 좀 나고 또 흔들어 볼 수도 있죠. 안에 뭐 있나 흔들어 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시죠? 예, 저도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관찰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조작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뭔가 변형을 시키면서 자 여기 이게 매듭이 있으니까 이걸 막 땡기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땡기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시죠? 이것도 이제 조작적 관찰인데 자 이걸 한번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제가 여기 있는 매듭을 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예측입니다. 예측. 이게 prediction이죠. prediction. 특히 이게 초등 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예비교사들은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예측이죠. 자,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 내일 날씨 내일 아마 눈 올 거야. 예측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여름인데 눈 올 거야. 그럼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예측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제 설명이고 그게 가설인 거예요, 사실은. 예측 자체가 가설은 아니고요. 예측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 그 설명이 이제 가설이죠. 그럼 이거 땡기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예측을 해보라. 그러면 제가 예측하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쑥 들어가고 이게 쑥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두 개가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여러분의 가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설명입니다. 이 안에 볼 수가 없지만 그 여러분의 이제 가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땡겨도 아무것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다 고정돼서 붙어 있어서 이제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다 고정되어서 붙어 있어서 그게 가설인 거예요. 안 움직일 것 같다. Nothing's gonna happen. 그게 여러분들의 예측이죠.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따라. 예, 아마 여러분들의 반은 맞았을 거예요. 이게 일로 간다, 이건 들어가고 나간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와, 내 예측이 맞았다. 이게 과학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내 가설이 맞았구나. 내 가설이 지지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적인 이제 결론 도출이죠. 자, 그러면 또 여기도 또 있잖아요. 매듭이. 이걸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럼 이게 두 개가 연결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거고. 한번 땡겨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이게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나 보네. 신기하네. 그럼 이것도 한번 땡겨 볼까요? 똑같네. 다시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오, 이거는요? 이렇게. 두 개 땡겨 볼까? 막 재밌죠, 갑자기 이렇게. 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가르치는 예비 교사라고 하면 막 궁금증이 막 호기심이 막 일어나야 돼. 이 속에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막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시면 수업 그만 들으세요. 과학을 가르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호기심이 막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뚜껑 열어보라고 하시겠죠. 죄송해요. 뚜껑이 안 열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그 자연 현상을 연구할 때 지구 속에 뭐가 있을까? 지구 반으로 잘라보면 되잖아요. 안 잘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까 관찰한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험실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이거 제가 우리 이제 7학년 이제 학생들하고 이거는 이제 그 휴지 그 껍질이죠. 그 안에 있는 거 그걸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털실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안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모델이 있어요. 그냥 두 개의 끈을 트위스트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똑같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긴 게 나와 있죠. 옆에 거 당기면 쭉 들어가고 그 위에 거 당기니까 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로 해도 쭉 되고 쭉 되고 쭉 손이 가렸겠네요. 이렇게 잘 되죠. 화안이라는 이제 미국 학생이 만든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 자연현상이고 이게 실험실에서 하는 모델이에요. 딱 했더니 어떻게 똑같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 이게 현상이라 그러면 저널에 이제 학회에다 발표하고 이 미스테리 튜브를 풀었다라고 해가지고 퍼블리시 막 하는 거죠. 예,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럼 과학적 지식이란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요 미스테리 튜브는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이게 우리 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적 지식이다.